낙농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0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요. 예. 내용은 뭐냐면 원유에 대한 원유라는 것은 이제 소에서 바로 짠 우유를 말합니다. 네. 적소에서. 근데 그 우유에 대한 수요 여부와 상관없이 2013년부터 우유를 생산하는데 원유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소액에 들어가는 사료비라든지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매년 반영해서 정부가 원유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원유 가격 연동제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당연히 소의 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 다 상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흰우유에 대한 수요는 특히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원유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아, 그래서 우유값이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 우유라는 것은 사실 아까 밀크플레이션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버터, 치즈, 생크림 같은 유제품에도 들어가고요. 빵에도 들어가고 커피도 카페 라떼 이런 거 먹으려면 그렇죠. 우유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외식비 상승의 원인도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밀크플레이션도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그렇죠. 꼽고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잠시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역시 물가 상승률 끌어올릴 수 있는 당연히 요인이 되는 건데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경우는 소관부처에서 인상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여론 수렴을 이유로 인상은 보류한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지만 지난 3월만 보더라도요.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이 2월에 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로 28.4%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공공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공공요금은 지금 정부는 이번에 보류를 선언을 했지만 이걸 영원히 붙잡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도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가 상승으로 인한 LNG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도 이게 좀 연결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가 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원가가 판매액에서 얼마나 판매액의 원가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인데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팔 때마다 30%씩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예. 가스공사 역시 원가 회수율이 62%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40% 가까이 도시가스를 팔 때마다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속 적자가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려고 해도 공공요금 인상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이게 현실화되면 단순히 공공요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외식비, 레스토랑 이런 데서도 또 도시가스 이런 거 사용하고요. 전기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외식비 상승이나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 요인으로 다 작용을 해서 하반기에도 또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둔화는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높으니까요, 여전히. 그러니까 안심하긴 이른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요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떻게 물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최소 3%대로 상승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요. 예, 일단 상승률은 3%까지는 될 것이다. 3%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3%대만 되더라도 4%대 상승률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물가는 추세적으로 꺾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기저효과로 봅니다. 기저효과요?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미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작년 하반기에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고 얘기할 때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예.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하반기 동기간에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저효과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이시군요. 참 5%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후반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뭐 가계 소비자분들은 이제 소비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역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면 이자 비용 부담이 되니까 투자도 줄어들고 이래서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지금 높은 금리 상황 하에서 침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제품에 대해서 소비와 투자 그게 수요인데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뭐 3%대 정도로 둔화가 되지만 그게 2%대까지 떨어지기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대까지 떨어지기에는 아직도 멀리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3%대로는 내려갈 것 같지만 조금 더 내려가야 하는 수준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 소비자들은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수치가 발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계속 물가가 높다라는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물가 상승률 한 3%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물가는 높다.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를 물가 안정의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일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한 2%대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3%대라도 여전히 고물가로 고통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는 11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뭐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고물가로 느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거든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는데 물가는 3%대로 서서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연 3.5%인데요. 이것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밝힌 그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중립금리가 2에서 3%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이 3%보다도 높은 3.5%면 우리나라의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보다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3.5%만 유지해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정책의 중심을 갖다가 물가 안정보다는 금융 안정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고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최근에 고금리랑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의 뭐 원화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기업 대출은 개인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경우는 신용 대출 위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추가로 인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